네, 안녕하세요. 타로 벚꽃입니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주는 행운, 천운이 뭐가 될까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분들한테는 그레이, 회색빛이 나왔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격식 있는 분들이 많고요. 차분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감정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을 좀 금방 잊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넘기는 능력이 있어서 멘탈이 강한 편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조금 무심해 보이거나 관심이 없어 보이거나 냉정해 보이거나 좀 무서워 보이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이다, 자기 것만 신경 쓴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다 아는데 그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감정도 풍부하지만은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이런 강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우리 1번 분들 중에서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성상 서비스직이 안 맞으실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하신다고 하면 서비스직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 사람 상대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거를 집까지 이제 끌고 가면은 집에서도 계속해서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는데 1번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을 쓰듯이 딱 직장에서의 가면, 집에서의 가면, 가족끼리 있을 때의 가면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시면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조금 회계라든지 세무, 전산같이 숫자를 다루는 직업들 혹은 분석하는 직업들이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왔다 갔다 어느 날은 이렇게 휘말리고 어느 날은 차분하고 이렇게 격차가 큰 직업보다는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복잡하더라도 내가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숫자로 딱딱 잘려서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잘 맞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숫자 다루는 회계, 세무, 전산 같은 것들, 또 공무원, 교수, 전문가나 뭐 비평가, 분석가 같은 직업군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회색이 나온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한 분석가 같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언가를 시작하면 그 끝을 보고 싶어하고 과정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방식으로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최대한 혼자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성향도 강하신 분들이에요. 은근히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감정 소모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걸 선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냉철하고 조금 감정 소모를 피하는 성향 때문에 가끔은 다른 사람들한테 속을 알 수 없다는 인상을 줄 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뭔가 나의 감정과 내 일과 내 직업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이런 성향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번아웃이라든지 무기력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큰 노력과 시간과 힘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온다든지 내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시간을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딱 단정을 짓는 성향이 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멘탈을 케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재미있게 시작한 일도 의욕이 떨어지고 재미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향이 특히 회색 성향이 강하셔가지고 때로는 완벽함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 색깔 카드로 가볍게 보았는데 지금 과거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게 고민이실까, 어떤 거를 지금 얻어내려고 이 영상이 들어오셨을까 보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앞으로의 카드까지 뽑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컵 4번 카드, 그 아까 처음에 뽑았던 카드의 Choose Wisely, 현명하게 선택해라 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조합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오른쪽에 나온 러버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좀 새롭게 살아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어떤 인연이 찾아오는 시기임을 암시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큰 결정을 앞두고 혹은 이제 큰 결정을 막 내리고 내가 잘 선택한 게 맞을까 돌아보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운에서 보자면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상대가 있거나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서 관계를 진전시킬지 이 관계를 결혼까지 혹은 끝낼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매물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내미는 조건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지금 사는 게 맞는 걸까? 지금 파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헷갈리는 감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대감이 커졌을 수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공고가 몇 개 올라오고 혹은 뭐 서류까지 합격한 회사가 생기면서 아, 내가 다 합격해버리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멀기는 하지만 조건이 좋고 이 회사는 가깝기는 하지만 조금 워라밸 면에서 이 앞전의 회사보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에 내가 서류를 넣어봐야 될지 어떤 회사를 내가 다녀봐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확실하지 않고 갈팡질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컵 4번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 결정의 선택 앞에서 쉽게 내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대한 불만 쪽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주어진 선택지들이 전부 다 좀 반반하게 크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안한 마음, 오히려 너무 좋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서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확실할까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고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 지금 이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걸 받아도 괜찮을까? 무언가가 완전히 딱 하나 꽂히는 게 없어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이따가 미래 상황과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좋을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조언점도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이 Choose Wisely 지금 카드 이미지를 보면은 항구 앞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 시작점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손가락들이 가리키고 있죠. 현명하게 선택하라라는 카드의 조언처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버스 카드, 연인 카드가 나온 만큼 사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다 조금 마음이 움직이신 쪽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럴수록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 카드에서 균형점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점을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컵 4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두 장의 카드 조합에 따라서 어떤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고 계실 수 있다라고 리딩을 드렸었는데, 이 카드 하나만으로는 어떤 권태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반복되는 업무들 때문에 이 길이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영감이 딱 막혀버려가지고 작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축축 처지고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아 정말 오늘 출근하고 싶지 않다, 아 오늘 정말 내가 연필이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마음들, 또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찾아오는 지루함과 피로감이 끝도 없이 쌓여 있어서 이제 터지기 직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쳇바퀴 돌듯이 약간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과연 나에게 변화가 찾아올까?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러버스 연인 카드는 여러분들한테 곧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 그 선택이 찾아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 이겨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지금 상태로는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라도 멈추고 새로운 기회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곧 있으면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 하늘에서 어떤 행운을 선물해주면서 긍정적인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를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풀리면서 다시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감과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시기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워드 8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느껴왔던 상황이 해소되면서 얽매였던 문제들이 풀릴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래에 무섭게 정말 8개의 칼이 이렇게 따라락 박혀있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는데요. 자칫 그냥 화면으로 멀리서만 보면은 매듭이 이 사람이 발을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칼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매듭으로 발까지 묶어놨으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죠. 근데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 칼날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꽂혀 있어요. 절대로 베일래야 베일 수 없는 칼날이 아래로 꽂혀 있는 이 칼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매듭 같은 경우에도 꽝꽝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그냥 발을 쑥 빼면 빼질 것처럼 느슨하게 묶여져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칼날이 위를 향해 있어서 무서워서 베일 것 같아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막 찔릴 것 같고 리스크가 생길 것 같고 나한테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것만 같고 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매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풀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칼날이 나한테 그냥 꽂히기를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칼날에 내가 베일 일도 없고 나를 묶고 있는 매듭도 풀렸으니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자식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나의 젊음과 청춘이라는 시간을 몇 년을 날리게 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 가고 사업 가고 어떤 정해진 루트를 밟는데 내가 괜히 시도했다가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닐까? 이 나이라는 족쇄가 나를 너무 올가매고 있어서 내가 늦은 나이에 해봤자 아무런 결과도 못 받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이 돈이 지금 나를 묶고 있어서
묶여있는 돈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들을 뭔가 묶고 있는 족쇄들, 무섭게 했던 이 칼날들이 접히고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스워드 8번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취업을 기다리셨다면 이제 서류 합격 소식이나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이고요. 이직을 고민하셨던 분들도 드디어 이동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발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리잖아요. 정말 이동운이 좋은 카드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막혀있는 부분이 서서히 뚫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카드가 어떤 현재 상황이나 과거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과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묶여 계시겠다, 너무 힘드시겠다라고 리딩을 해드리겠지만은 긍정적인 카드들과 함께 제가 행운이라는 전제로 이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상황이 풀리면서 이동하게 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워드 8번 카드 옆에 이제 컵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많은 선택지가 한꺼번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풀려서 이동한 곳에서, 움직인 곳에서 나를 막고 있던 돈이나 조건이나 상황 혹은 내 머릿속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두려움들이 풀리면서 내 앞에 빛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열리게 될 것이래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샘솟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저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 매물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새로운 작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실 것 같아요. 뭐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토리가 막혀있고 더 이상 써지지가 않고 내가 뭔가 작품에서 모순을 저지른 것 같고 이거랑 안 맞게 썼어 이렇게 뭔가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그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무기력했던 마음들이 조금 활력을 찾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해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해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딱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딱 정하고 그거를 잘 조율하고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컵 7번의 키워드가 상상력과 창의력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조언점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필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어떤 제안들,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를 딱 하나 잡아서 살려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완드 퀸, 여왕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거라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취준을 했던 스터디 모임이나 학원 모임이나 뭐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를 기다렸던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직장 동료, 뭐 인간 강사 이런 분들한테 어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활기찬 성격이나 어떤 매력적인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 읽어왔던 스토리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창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나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에너지로 인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위치에 서게 되시지 않을까, 어떤 기회를 더 이끌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처음 뽑았던 카드 블러썸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새싹같이 푸릇푸릇한 이런 식물이 자라나서 돌아서 햇빛같이 정말 크고 따뜻하고 빛을 뿜어내는 어떤 에너지로 이 사람한테 안겨있는 모습이 보이죠. 블러썸이라는 말, 직역하면 말 그대로 꽃을 피운다라는 거거든요. 만개하게 된다라는 거여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운도 당연히 좋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 어떤 읽어왔고 노력해왔고 내가 시간을 쏟으면서 어떤 기다려왔던 결과가 이 초록초록 파릇파릇한 식물에서 빛을 내는 것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행운이 가장 크게 들어온 것 같아요. 실력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니까 물론 금전운도 따라오긴 하겠지만 그것은 조금 이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영역을 최대한 넓혀보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돈이나 금전적인 거나 당장 들어오는 좀 조금한 돈에 집중하기보다는 멀리 봐야 더 크게 나중에 2배, 3배, 10배, 20배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최대한 많이 뿌려봐야 나중에 그게 한 그루의 나무가 될지 혹은 몇백 그루의 숲이 될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 묶여있고 회의감이 들고 권태감이라든지 자기의심,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마음들 있죠. 그런 마음들이 크시다라고 한다면 곧 있으면 이렇게 풀린 상황이 찾아오면서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서 여러분들 내면이 이 열정이나 실력이나 잠재성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오면서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1번 분들한테 찾아오는 행운,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2장 뽑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행운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정말 2배, 3배로 꽉 잡으시라고 필요한 조언이 뭐가 있을까 카드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워 카드랑 완드 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변화라는 게 꼭 부정적인 변화만을 얘기해주지는 않아요. 갑작스럽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정말 좋지만 내가 지금 생활 패턴이라든지 내가 사는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상황도 이 타워 카드가 말해주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큰 금전이나 어떤 커리어 상승이나 혹은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은 처음 시작에는 좀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하고 어느 정도의 내 변화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이 타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너무 낙담하거나 혹은 너무 방황하거나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레이, 회색깔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 상황을 2배, 3배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서나 문서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는 특히나 2번, 3번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신중함을 기해서 최대의 이득, 최대의 계약 조건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완드 4번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을 강조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 많아질 것이다. 굉장히 열정이 살아나면서 활력이 넘쳐지고 권태감이나 무력감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물론 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 특히 조심하시고 체력 관리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일복이 터지는 시기가 곧 다가오실 텐데 지나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 받아서 쳐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가 나중에 아니면 언제 찾아오겠어 라는 마음으로 100개 들어오면 100개 다 받아내고 싶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두세 개, 뭐 5개, 6개 정도로 받아내서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완성해 놓으시면 그걸 1번 분들을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딱 가속도, 엔진에 불을 붙여주면서 더 많은 기회로 충분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체력 관리하면서 롱런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분들한테 곧 다가올 행운은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자신감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들 내면의 꽃을 피우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로 벚꽃입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행운, 하늘이 선물해주는 행운인 천운이 뭐가 될지 그리고 그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될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2번 분들이 성향 카드에 레드, 빨간색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속에는 좀 끓어오르는 열정이 숨겨져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이 레드 카드가 나오면 좋아하는 분야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확실하게 그 열정이 드러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뜨거운 열정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활동적이시고 편안히 안주하기보다는 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편에 속해요. 새로운 기회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뭔가 망설이기보다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영업직이라든지 연예인, 예술인, 뭐 자영업자 같은 활동적이고 창의력인 직업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으실 수 있고요. 발로 뛰는 직업이라던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직업에서 특히 강점을 잘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을 이끄는 힘, 그리고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2번 분들한테 끌리는 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카리스마와 리더십도 특히 이 레드 성향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따르고 또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이 레드카드 분들이 성격도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많고 뭔가 딱 호탕이요. 그리고 의리도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단점,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충동적인 면이 강한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충동적이라고 한다면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식습관이 될 수도 있어서 과소비, 충동적인 지출, 뭐 폭식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조금 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가끔씩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결정이 과연 나한테 좋은 선택일까? 중요한 선택일까?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약간 화가 많고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유혹에 약한 면이 있어서 금전관리라든지 생활습관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색깔이다. 이 욱하다라는 게 굳이 막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도 욱하고 감정적으로 뭐라고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넌 진짜 뭐가 문제야? 너 대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본인을 탓하고 본인한테 욱하고 막 하다가 조금 안 되고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면서 하기 싫어졌어. 약간 이러는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 굳이 남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한 성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레드카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원시원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는 만큼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좀 주도하는 프로젝트나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좀 협력하시는 것도 잘하시기는 하지만 사업가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이 색깔 카드로 컬러 타로로 한번 가볍게 보았는데요. 과연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현재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보면서 그 고민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행운이 찾아올지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랑 현재 상황 카드를 2장 뽑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상황 카드를 보면 저스티스, 그리고 교황, 그리고 아까 앞선에 봤던 밸런스 카드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차분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좀 지금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저스티스 카드가 그 부분을 강하게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들이 많고요. 과거의 많은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판단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이려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전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뭔가 지출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철저히 구분을 하려고 하면서 소비 습관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다거나, 뭔가 기록부를 쓴다거나 재테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법정운이나 문서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나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지고 검토하면서 실수하지 않게 신중하게 준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텐데, 이것도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면서 살고 있나?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나? 라는 것들, 그런 감정들 때문에 하나라도 더 정확히 하려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해 오시지 않으셨을까 보여지는 카드인 것 같아요. 옆에 교황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과거부터 그렇고 현재 최근에 심해졌을 수도 있는데 안정감이나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미지의 영역, 뭔가 내가 잘 안 해보고 모르고 좋아하지 않은 영역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좀 알려진 길을 선택하고자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직장 생활이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 뭔가 리스크가 적은 거, 얻는 게 적을지 몰라도 내가 잃을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선택해 오지 않으셨을까. 새로운 시도를 하시기보다는 이미 경험해본 길에서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급하게 행동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여러분들만의 길을 다듬어 가면서 안정적인 결과를 추구해 오시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여기 가운데에 보여져 있는 밸런스 오라클 카드도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정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해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둘까? 포기해버릴까?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래도 해야지. 네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해야 돼. 힘내. 이렇게 다독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뭔가 창작 활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감이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정말 10분만 글을 쓰더라도, 그림을 그리더라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나가셨을 것 같고,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오늘은 너무 공부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정말
글이 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도 책상에는 앉아 있는다든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장 뭔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있다거나 내가 가정,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환경이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도, 오늘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지친 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조금 노력해 오신 분들, 이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카드가 이 전반적인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지키면서 신념을 굳건히 유지하고 버티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상황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러면 지금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카드로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두려움이나 불안함, 아니야 그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더 큰 상태이시거나, 뭔가 딱히 아직은 뭔가 해보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나를 지금 좀 균형을 잡게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있던 어떤 어려움들, 현실적인 뭐 조건들, 장애물들,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가볍게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미래 상황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상황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까, 어떤 행운 들어오게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스워드 2번 카드랑 같이 시종 카드가 정말 가운데에 딱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이 카드가 약간 이 카드랑 약간 절묘하게 이어지게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은 인물이 어떤 씨앗, 봉오리 같이 아직 꽃이 완전하게 피지 않은 꽃이 몽우리 같은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펼쳐놨었던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씨앗을 이렇게 단단하게 흙으로 이렇게 묻어놨는데 거기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열매로까지 피어나 있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가 번영이 시작된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곧 있으면 다가올 기회, 혹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의 몽우리가 이렇게 씨앗처럼 나무 양분을 받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나무 한 그루가 돼서 열매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카드를 제가 뽑고 펼쳐보고 생각하자마자 딱 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들어온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금전, 동전, 엄청나게 커다란 동전을 딱 가운데 들고 있잖아요. 금전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금전에서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다 제쳐두고 뭐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운도 개선이 될 수 있겠고 귀인도 생길 수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가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노려볼 수 있는 것,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들어온 행운, 천운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전운을 가져다 주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고 어떤 귀인을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를 들고 이거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나에게 곧 크게 찾아오는 행운과 긍정적인 변화, 천운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딱 안겨다주는 금전, 동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 들어온 시종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새로운 가지를 쳐다보고 있는 이 눈처럼
어느 새로운 곳에 활기찬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득 가지고 이동하는 상황을 강하게 얘기해주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한 곳에서 금전이 따르는 것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장이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넓게 보면 해외 진출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동한 곳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금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높은 직위의 카드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적인 성취, 취업이라든지 이동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직 또 승진의 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운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늘에서 가져다주는 행운을 가장 크게 받으려면, 가장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스워드 5번 카드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어떤 경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뭐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눈에 띄어야 되고 면접관이나 뭔가 시험 점수로 내가 누군가를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압박감들 때문에 이런 경쟁의 키워드를 가진 카드가 나온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어느 위치에 올라간 만큼 그만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직원이 생긴다든지, 그만큼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한다든지, 어떤 어깨에 올라가 있는 무게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갈등을 잘 조율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왕관에 씌워진 무게를 잘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전체적으로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이 저스티스 카드도 그렇고 밸런스라는 오라클 카드도 그렇고 아까 처음 봤던 스워드 2번이라는 이 카드도 그렇고 교황 카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카드가 균형을 잡으려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나를 무겁게 잡게 만들고 뭔가 힘들게 만들었던 빚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쌓여왔던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기억들, 경험들이 될 수도 있고, 난 일만 하고 싶은데 정말 히스테리 부리는 상사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번 분들이 상황마다 정말 다를 수 있겠죠. 그 균형을 잡으려는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살 균형을 잡고 있던 게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확 떠오를 수 있어요. 가볍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가볍게 행동할 수 있던 사람이었나? 나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호기심 넘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나? 이렇게 확 여러분들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갈등 상황이거나 약간의 무모함들, 흥분감들을 너무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카드 전체적으로 좀 조언점도 그렇고 리딩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을 잡는 것이 물론 좋고 중요하긴 하지만 균형만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떠나가려면 그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감수는 하고 더 높은 곳에서 다시 균형을 잡으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조금 리스크가 생기거나 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더 높은 위치에 더 좋고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이 행운이나 이 긍정적인 변화를 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득한 열매, 그리고 열매랑 같은 의미로 이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이 열매와 이 동전, 금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로 벚꽃입니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행운, 하늘이 선물해주는 행운인 천운이 뭐가 될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이끌고 가게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3번 분들의 성향 카드에는 옐로우, 노란색 카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밝고 명랑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거든요. 좀 꾸미지 않더라도 그냥 타고나게 조금 시선이 가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 노란색 카드에 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밝고 사교적이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웃음이 많으시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굳이 이렇게 뭔가 대인관계 쪽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강하신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좀 괜찮아,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분들이고 좀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친구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가족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동료나 뭐 상사나 후배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그 동기를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옐로우 노란색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조금 소통을 하거나 어울리거나 혹은 사람이 힘을 이용하는 직군들을 선택해 보셔도 나쁘지 않거든요.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성취감이 얻어지는 직군들, 예를 들어서 광고나 마케팅 쪽, 기획자 쪽, 혹은 영업이라든지 부동산이나 뭐 중매, 중개인 같은 직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이 옐로우 카드 분들 같은 경우엔 특히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좀 딱딱하거나 보수적이거나 막혀있지가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이 특히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겨도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일단은 덮어놓을 수 있겠네,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여행업 쪽 혹은 뭐 학원이나 학교와 같은 학생들이나 뭐 서비스직 같은 직군들에 계시면 변화가 많은 환경 속에서 강점을 발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진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옐로우, 노란색 카드가 뜨는 분들이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도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배려한다든지 혹은 내가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뭐 해보고 싶은데, 내가 늦은 나이에 뭔가 시작해보고 싶은데 남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 내가 남들보다 늦춰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조금 신경 쓰느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펼쳐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가 본인이 감정을 조금 억누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성향적으로 이런 성향이 강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있으시다거나 당장의 생계를 내가 꾸려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떤 가족이나 자식이나 나보다 우선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 있느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정을 억누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이라든지 압박감이 심한 직군이라든지 수직적이고 조금 체계적인 문화의 환경에서 일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해야 되는 거, 남들이 명령하는 거, 혹은 그 직장의 문화 같은 것들을 신경 쓰느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일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억누르고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좀 지나치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느끼는 바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옐로우 카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보단 조금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좀 자유로운 문화가 어울리시는 편인데 그만큼 가끔은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하나의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점을 2배, 3배, 10배, 100배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카드 설명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 측면에서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좀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부분을 조심을 하시면 좋고 이 옐로우 카드 분들 같은 경우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나 식습관들 뭐 장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변비와 같은 것들을 신경 쓰는 거 좋고요. 워커홀릭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특히 좀 많아가지고 쉬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것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밀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의 행운을 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성향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갖고 계신 고민이 뭘까, 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실까 보고 그것에 어떤 행운이 따라오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드를 2장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완드 3번 카드랑 컵 9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처음에 딱 펼쳐놨었던 이 카드, 이 오라클 카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손을 딱 마주하고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키워드가 아픔, 그리고 뭔가의 상실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깊은 상실과 아픔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의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 아꼈던 사람과의 이별, 이혼, 또 상실을 경험하셨을 수 있겠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혹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감정 소모를 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별이라는 것이 꼭 연애 관계뿐만은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가족, 친구, 삶에서 중요한 파트너 혹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좋았던 직장에서 떠나야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감정 소모를 하고 잃고 다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아끼는 거를 잃었다는 거에서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열정을 쏟아왔던 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시험이나 꿈이나 목표나 가슴속에 간직해놨던 열정들, 또 정말 뭐 단적으로 보자면 열심히 모았던 저축액들, 모았던 돈 같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잃어야만 했고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왔던 일들이 생각만큼 빨리 풀리지 않거나 혹은 좀 절망스럽게 풀리게 되면서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셨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카드의 가슴이 아파 보이는 이 이미지처럼 우리 3번 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그 정도가 다 다르시긴 했겠지만 정말 다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을 겪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무기력증이라든지 은둔하는 상태로 간다거나 직장을 잠시 쉰다거나 이렇게 진짜 정신적인 부분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화불량, 뭐 체중이 늘거나 혹은 살이 확 빠진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폭식이라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드러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벗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감정 속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놔야 되나? 혹은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 완드 3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카드인 것 같아요. 현재 계획 단계 속으로 나 이제 슬슬 직장을 알아봐야겠다. 나 이제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상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살아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진하거나 돈을 투자해보거나 뭔가 빌리거나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완드 3번 카드의 이미지를 보면 막대기 3개를 딱 두고 뭔가 해안선 건너 내가 새로운 삶을 한번 발굴해보겠다라는 의지의 뒷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관계나 비즈니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유학이나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새로운 계획의 그 초기 단계 출발점에 서서 내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한번 미래의 성공을 기대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완드 3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드 3번 카드 옆에 나온 컵 9번 카드가 여러분이 마음속 뭔가 깊은 소망이나 원하는 것들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소망들이 담겨져 있어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들한테 그럼 찾아올 행운이 무엇일지,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카드를 3장 뽑아보면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컵 4번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좀 이전에 느끼셨던 무력감이나 무기력감, 권태감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뭔가 뭐든지 해봐도 별로 변화가 없다. 혹은 내가 뭐 해봤자 라는 어떤 자기의심이나 실패감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뭔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성장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어떤 작은 성과들이 조금씩 찾아오면서 의욕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보여지는 카드들인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거나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좀 잡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거래처를 소개받는다든지 여러 계약 조건들을 좀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확실히 내 사업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특히 취업이나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실 수 있겠다. 뭐 몇 번의 서류 합격을 거쳐서 결국 최종 합격까지 가시게 된다든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인재고 기업들이 나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이거를 보충하면 나 충분히 내가 원하는 조건보다 더 높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취업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직이나 승진의 과정에서 뭔가 따야 되는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어떤 테스트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준비 과정에서의 약간의 무력감이나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거 자격증 하나 더 딴다고 내 취업에 어떤 뭔가 영향을 주게 될까라는 그런 지루함들, 권태감들, 의심하는 마음들 많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들 잘 이겨내시면 이렇게 새로운 조건, 새로운 확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간에 들어온 스워드 페이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적인 열망들, 뭔가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커지게 될 시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머릿속에 감정들만 있고 고민들만 있고 생각들만 있었다면 딱 하나로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감정은 있지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 부업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내가 승진 준비를 해야겠다.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애매하게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요즘 조금 무기력한데 내가 이제 슬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들이나 아쉬움이라는 감정들만 넘쳐났었다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겨주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확신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이 두 장의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거나 직업적인 방향성을 딱 잡게 된다거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머릿속에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멈춰있던 창의력이 막 살아나면서 이런 작품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서 좀 받는 에너지를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장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민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어느 하나로 딱 결정을 내리게 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 스워드라는 검이라는 이 키워드, 이 원소 자체가 이성, 생각을 얘기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3번 분들이 지금 카드 두 장을 보시면 검 딱 하나를 단호하게 바라보고 있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죠.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 검이라는 생각, 이 하나의 생각, 결정,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이 회사에 취업해야겠다.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걸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이 사람한테 내 부동산을 팔아야겠다. 이 매물을 내가 구매를 해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 딱 하나의 아이디어나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게 될 거고 그걸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래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결정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스워드 킹 카드, 왕의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취업이나 이사와 같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다면 그동안 머뭇거리던 순간을 지나서 좀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취업하게 되거나 결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서 스워드 킹, 어떤 권력, 왕의 위치잖아요. 명예를 얻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나 이성, 바라보는 눈이 확실하게 트여지면서 주변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나 좀 계약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익을 보거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 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사실은 가장 큰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 상황을 보고 이게 지금 고점인 것 같다, 저점인 것 같다, 주변 매물들을 봤을 때 내 매물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한번 가격이나 권리금 같은 것들을 높여봐도 괜찮겠다, 혹은 내가 지금 경제 상황이 내가 봤을 때, 판단해봤을 때 안 좋을 것 같고 여기 주변의 매물들이 이렇게 흐름이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이 좀 빨리 팔고 탈출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정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직이나 승진이나 취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야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직을 조금 미루고 최대한 안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눈이 뛰어나지시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뭔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데 향후 5년간, 뭐 10년간 뒤에는 이직하거나 승진하거나 어떤 조건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최대한 이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내 연봉을 높여놔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는 눈이 여러분들한테 좋아지실 것 같아요. 냉철하고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타이밍 같은 것들,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것들, 이익이나 협상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해지실 것이다 라는 게 우리 3번분들이 가져가시는 행운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워드 킹카드 같은 경우에는 왕의 위치, 왕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권력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나 업무에서 상사나 동료들로부터의 신뢰를 얻게 되고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좀 성과를 내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자진해서 맡아본다거나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표출해 보셔도 괜찮고요. 사업을 하신다면 큰 계약을 좀 성사시키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등 어떤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은 시기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투자를 유치하거나 수익성 있는 계약을 맺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 3번분들 지금 사실 너무 좋게 딱 들어온 것 같은데 3번분들이 행운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들어오는 운, 그냥 행운, 딱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운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보는 눈이 생기는 행운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혹은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2배, 3배, 10배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운이에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카드한테 한번 조언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지, 뭘 주의하면 좋을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가려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컵 6번이랑 컵 10번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컵 원소가 2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을 조심하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 조절은 무작정 좀 모든 감정을 다 억누르고 로봇처럼 좀 냉정하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잊지 말고 좀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라도 좋은 것 같고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얻는 힐링의 시간들,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간단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감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살리는 부분을 놓지 않고 만들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모든 감정을 빼라, 무작정 모든 감정을 충전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기보다는 좀 일과 사적인 부분은 좀 명확하게 갈라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혹은 뭐 서비스직이라고 한다면 손님이나 고객에게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그 감정을 집까지 혹은 여러분들이 사적인 영역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좀 일터에 두고 오고 집에서는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공간을 좀 분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쉬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일을 미룬다거나 공부를 뺀다거나 좀 공적인 영역으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좀 서비스 직종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손님과 고객이 마찰이 집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공간을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집까지 끌고 오실 수도 있거든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이 너무 많더라도 좀 일은 직장에서 끝내고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지 않도록, 집에 와서도 직장 관련된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정말 푹 쉴 수 있는 공간, 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을 하시면 앞으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잘 지켜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 카드에서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는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을 특히 더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성향이 또 감정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옐로우 카드이기 때문에 활달하고 긍정적인 만큼 감정 변화가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늘 리딩 조언들,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들, 또 카드가 전달해주는 위로와 공감들까지 챙겨가셔서 앞으로 행복하고 원하는 변화, 성과 이뤄내시길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로 벚꽃입니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있으면 다가올 행운, 하늘이 선물해주는 행운인 천운이 뭐가 될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줄까라는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4번 분들의 성향 카드에는 백색인 화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정말 오염, 티끌 하나도 없는 이 이미지처럼 순수하고 좀 깨끗하신 분들이 많은 카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투명함과 정직함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좀 진실된 사람들, 거짓말을 하거나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갈등을 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한 만큼 남들한테 좀 오염되고 남들이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갖고 오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싸움이나 논쟁보다는 좀 조용하고 평화로운, 여러분들이 좀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선호하시고요.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 소모들을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이 화이트 카드가 보여주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 덕분에 이 화이트 카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누구 한 명한테 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좀 있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깨끗하고 또 결점을 잘 찾아내는 성향이신 만큼 모든 일에서 한치의 좀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어떤 객관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어떤 정해진 기준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이 기준치에 좀 만족이 돼야지만 끝내고 다음 일로 넘어간다거나 만족을 한다거나 이런 경향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엄청 노력한 것 같다,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기준에 좀 미치지가 않으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다거나 끝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혹은 좀 찝찝하게 그때 그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내가 그때 그거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계속 생각나네, 미치겠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은 기준치, 여러분들만의 기준치를 설정을 하고 그만큼 나의 프라이드나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화이트 성향이신 분들은 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분야에서 완벽함을 이루려는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자면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연구원들 혹은 뭐 분석가, 숫자 다루는 직업들, 화학 쪽 이런 것들 혹은 뭐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수직적이고 체계적인 분야들, 어떤 서식을 따라야 되는 것들, 이런 좀 세심함이나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자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교수 쪽 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그게 뭐 창의성이나 예술 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탑을 찍는 거에 좀 적합하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4번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쉽게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은 경향이 있으시기는 해요. 이 인간관계에서의 기준이 높고 혼자만의 시간도 잘 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던가 내가 굳이 이 사람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거나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지 않다라는 경향이 강하셔서 굳이 내가 그럴 바엔 그냥 혼자 있겠다, 나 그냥 인간관계 끊겠다, 뭐 소소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정말 뭐 두세 명, 한두 명 가족들이랑만 지내겠다라는 분들이 특히 우리 4번 분들 중에 많기는 하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쉽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을 선호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는 경향이 이 화이트 분들이 강하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우리 4번 분들, 화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내향적이거나 소심해 보이거나 혹은 좀 얼음공주, 얼음왕자같이 차가워 보이고 이기적이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일들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 의외로 속은 굉장히 여리시고 의외로 상처도 꽤 잘 받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뭔가 약자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 뭔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경향도 또 있으셔가지고 희생이나 뭔가 봉사 정신도 투철하신 분들이 4번 분들 중에 많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간호사나 경찰이나 군인, 뭐 공무원과 같은 직업들, 남을 돕고 보호하고 봉사하고 뭔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에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4번 분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남이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좀 무관심해 보이거나 할지라도 은근히 여리시고 따뜻하시고 배려심이 누구보다 강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이 화이트 성향분들 중에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묻어도 티가 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흰색이니까 조금만 때가 묻고 조금만 누가 스트레스를 주고 오염을 시켜도 금방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자존심이 강한 탓에 작은 실패라든지 스스로 느껴지는 아쉬움이라든지 부족함들 같은 것들이 압박을 많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무기력증 같이 좀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도록 여유를 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남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게 특히 좀 필요하시겠다. 외부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을 좀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지금처럼 잘 좀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4번분들이 성향은 과연 어떠실까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을 겪으셨을지, 그래서 뭐가 고민이실지, 앞으로 그 고민이 어떻게 앞으로 풀어질지 이렇게 한번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 상황부터 현재 상황까지를 보여주는 카드 2장을 뽑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조금 힘든 상황,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 처해 있으시거나 과거에 그런 시기를 조금 지나오면서 겪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앞서 좀 펼쳐놨던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감싸고 좀 웅크려 앉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현재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컵 8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컵을 8개나 이렇게 열심히 쌓아왔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떠나고 있는 모습이 카드 이미지에 그려져 있잖아요.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꿈이나 어떤 목표를 향한 도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나머지 번아웃을 겪었다거나 직장을 떠났다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다시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 인간관계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상사와의 트러블 관계라든지 그냥 전체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혼자 한번 일해봐야 되나? 직장을 다시 다닐 수 있을까? 또 한 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그 기억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시작하는 데에 또 이어가는 데에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지금 당장에 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워커홀릭처럼 일에 몰두하며 지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날까? 떠나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여전히 멈추지 못하고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스스로의 설정해 놓은 기준치 때문에 이런 상황에 갇혀있는 느낌이 드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직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뭐 사업에 도전했다가 투자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은 이유로 연인관계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과거에 뭐 가족들, 부모님, 자식들한테 받은 이유로 대인기피증 같은 감정들이 커지면서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별이나 뭐 이혼과 같은 큰 감정적인 상처를 받으신 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배신이라던가 사기라던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모아놨던 돈 같은 것들, 사업들 같은 것들을 사기당해서 잃는다거나 이런 상황들, 떠나야 되고 포기하면 됐던 상황들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래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그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데, 좀 좌절감들, 아, 언제 다시 시작해, 언제 처음부터 내가 또 다시 일어나야 돼 라는 막막함들에 좀 지쳐있으신
겪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시험이나 취업에서 뭐 몇 번이 낙방을 이미 겪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불합격이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사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던 기억들, 서울이나 뭐 지방에서 살아왔던 기억들, 뭔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왔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고 힘들고 이게 맞나라는 마음이 드시는 상태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 2장으로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좀 다양한 예시를 들어드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모로 좀 감정적으로 풀어져 있는 상황들, 좀 무기력하고 느슨하고 좀 풀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보다는 긴장감들, 뭔가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고민이 놓아지지가 않고 항상 머리가 좀 복잡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항상 좀 한숨이 나온다든지, 당장 이런 고민에 좀 밤을 지새고 잠이 안 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심장이 답답하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좀 몸에 긴장감이 풀리지가 않고 항상 잔잔하게 남아있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사모분들 중에 많지 않을까, 제가 이 카드에서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카드 분위기가 딱 봐도 조금 사실 어둡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상황이 좀 어떻게 풀리게 될까? 어떤 행운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좀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까를 제가 카드 3장, 미래 흐름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3장의 카드를 제가 펼쳐봤는데, 일단은 지금 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달 카드와 스워드 나이트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불안함이나 좀 막연한 걱정,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해결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 카드, 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스름한 달빛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카드처럼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오해나 의심이나 불안감들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속에 담아놓은 말들, 연애나 가족 관계에서 상대방이 진심을 의심하게 되거나 애정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의 의도가 잘 파악되지가 않아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상사가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과연 그때 한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는 걸까? 내가 진짜 일을 좀 못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 왜 이렇게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지? 내가 뭔가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은 과연 이뤄줄까? 내 승진에 있어서 저 사람이 과연 도와줄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좀 명확하게 해결되고 드러나면서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애 관계에서는 애매했던 관계가 좀 명확해지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되거나 오해가 풀리면서 조금 확신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험이든 승진이든 어떤 좋은 소식이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불안함이 있으셨다면 결과를 좀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행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불안함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서라든지 뭐 혹은 대출 심사 같은 것들, 내가 과연 신청을 해봤을 때 좋은 결과가 생길까? 내가 이번에 신상으로 한번 출시해본 제품이나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받게 될까?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나 불안함들 있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조금 풀어지면서 좋은 결과로 맞이하게 되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의 의도를 좀 궁금해하면서 내 스스로 좀 속에 꽉 차 있는 불안감들, 자기 의심들 이런 감정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달빛이 조금 어스름한 거의 불빛이 들어오지 않은 밤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내가 쉽사리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정말 희미한 달빛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내가 살금살금 걸어야 되고 앞에 뭐 부딪히지 않을까 조금 조심조심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 다음 카드에 나온 스워드 기사 카드처럼 빠르게 나의 아이디어, 나의 뭔가 목표, 꿈을 향해서 갖고 이렇게 출발하고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살금살금 조심히 걸으면서 걱정하고 알아보고 불안해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컨트롤하는 상황이 주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발빠르게 조금 옮기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중간에서 딱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복이 많아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취업이라든지 뭐 어떤 대출이라든지 돈을 기다리는 시기라든지 내 매물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 어떤 가만히 조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기다리고 조절하고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였다면은 이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만 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열심히 출퇴근을 하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고 예전에는 좀 집에만 있었다면 이젠 좀 업무량이 막 치이게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좋은 프로젝트, 좋은 계약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호사를 알아본다든지 세무사를 알아본다든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무실을 알아본다든지 계약서 뭐 인터넷에 꼼꼼히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일복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범분들한테 곧 이런 시기가 찾아올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언점으로는 결단력, 행동력, 바쁜 시기가 찾아올 것이니 미리 대비해놔야 된다 조언을 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사나 취업이나 창업이라든지 어떤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결정들, 고민들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이제는 좀 빠르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문서나 계약을 처리할 때도 조금 화끈하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알아는 보되 약간은 용기를 내셔서 확신을 가지고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셨다면 적당한 매물이 나왔을 때 너무 좀 지나치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생각 같은 것들을 그거 생각 괜찮은데? 그 아이디어 좋은데? 좋네 이렇게 그냥 넘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조금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놓는다거나 바로 한번 글을 한 줄이라도 써보고 바로 한번 조금이라도 그려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바빠질 수 있음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빠른 흐름인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좀 은둔해왔던 시기라든지 힘들어해왔던 시기라든지 좀 수동적으로 있던 시기가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 확 해결이 되면서 바퀴가 빠르게 굴러가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행동하는 만큼 빠르게 결과가 또 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은 정신없고 약간은 부담감도 생기고 내 능력 밖으로 조금 너무 체력적으로 지친다거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노력을 넣는 만큼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성취감들을 가져가면서 좀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일해보는 시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업무량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상사는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뭔가 연봉도 안 오르고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항상 조금 반복되고 좀 밑빠진 독에 물 넣는 느낌이 들면 바쁜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회의감도 들고 떠날까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바쁜 시기일 때 내 사업이 성장되는 느낌도 들고 매출도 조금 숫자로 찍히고 성장세가 확실히 눈에 보이고 하니까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넘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행운을 완벽하게 조금 챙겨가시기 위해서 확실히 이 흐름을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이 시기에 주의하면 좋을 점이 뭐가 있을까 조언 카드를 2장 한번 뽑아보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스워드, 이성에 관련된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스워드라는 원소는, 검이라는 원소는 생각, 이 머리와 관련된 생각을 많이 얘기해주는 카드예요. 사실 우리 화이트 카드의 성향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많은 그런 성향에 속하신 분들이기도 해서 좀 맞는 조언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좀 펼쳐왔던 오라클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컨프론트, 직면하라라는 조언 카드가 나와 있었어요. 지금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거울 같기도 하고 어떤 다른 이 세계로 통하는 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건너편에 달이 좀 어스름한 밤으로 이어지는 문 속에 어떤 어린아이 같은 작은 형상이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어른이요. 어른인데 거울 같은 곳에 보여지는 형상은 어린아이거든요. 이 카드가 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은 나의 내면 속에 조금 어린아이 같은 여린 부분들을 잘 챙겨줘라 라는 것들. 감정적으로 좀 나를 너무 채찍질하고 너는 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 너 철없게 굴지 마. 너 완벽해야 돼. 너 기대를 무조건 충족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채찍질하고 나를 너무 이렇게 좀 압박하는 것들을 약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 나의 내면이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을 좀 잃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 내면의 어린아이가 가졌던 꿈들, 목표들, 감정들, 여린 부분들을 놓지 말라는 조언과 동시에 트라우마 같은 것들, 나의 과거의 기억들 속에 좀 매몰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학창시절이었을 때, 뭐 가족한테 받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누군가가 나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뭐라고 하면서 몰아세웠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어떤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렸을 때의 나, 젊었을 때의 나,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나 감정에 조금 몰아세우거나 뭐 그냥 견뎌내야 돼 이렇게 덮어버리거나 좀 잊거나 혹은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좀 보살펴주고 힘들었겠다 보듬어주고 좀 직면하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조언점을 담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화이트 카드 분들의 성향만 읽었지 제가 과거에 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어떤 기억들, 나의 기준들, 과거의 경험들을 묶여놓은 게 있었다. 나한테 아직까지도 조금 상처를 주는 나의 여린 포인트, 약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놓치거나 너무 덮어놓거나 혹은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잘 보듬어주고 앞으로 나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랑 어울리게 지금 스워드 9번 카드가 이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키 큰 남성 한 분이 좀 엄청 작게 그려진 어떤 사람, 그림자에 이렇게 가려진 사람을 놀리듯이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남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말들을 조금 무시를 해라라는 조언점을 담고 있기도 하고, 굳이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들을 조금 흘려버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남들은 뭐 이 정도 버는데, 내 나이 때 사람들은 다 결혼하는데, 내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 간 것 같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 같고 뭐 얼마를 번 것 같고 자식은 뭐 몇 명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치, 여러분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좀 매몰되기보다는 여러분들만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생각에 너무 조금 파고들어서 새로운 시작점에서 망설이지 말라라는 조언점을 이 두 장의 카드에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면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길을 이렇게 멋지게 스노우보딩을 하는 것처럼 멋지게 한번 뛰어 올라가 봐라, 떨치고 뛰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들 조언 카드가 너무 조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온 것 같고, 여러모로 같은 흐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조언점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뜻밖지 않게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와닿고 여러분들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길어졌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온 이 행운들 앞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빠르게 결단력을 가지는 힘이 생길 거라는 이 행운을 가져가셔서 원하는 성과, 원하는 결과 이뤄내시기를, 이 상황 속 힘든 상황들을 겪으셨다면 벗어나시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